1. 투자 개요. 지금 쿠팡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쿠팡은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야. 몇 년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며 규모만 큰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수익성 개선과 해외 확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쿠팡을 다시 봐야 할 타이밍이다. 쿠팡의 주가는 한동안 횡보했지만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 실적 개선과 더불어 경쟁사의 약세, 해외 시장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히고 있어. 2024년 기준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24.4%로 네이버 쇼핑을 넘어섰어. 특히 네이버와 달리 자체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중개 플랫폼이 아닌 직접 판매, 물류 IT를 결합한 독보적인 모델을 구축했어. 이제 쿠팡은 단순한 국내 1위 업체가 아니다. 대만 시장에서의 확장과 더불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도약하고 있어. 최근 주가 흐름 및 투자 기회. 쿠팡의 주가는 2023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횡보해왔어. 그러나 2024년 들어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쿠팡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쿠팡의 목표 주가를 $30로 상향 조정하며 강력한 매수 의견을 냈어. 이유는 간단해. 쿠팡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사가 흔들리는 사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야.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 고객당 평균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제 중요한 건 쿠팡의 성장 동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분석하는 거야. 다음 장에서는 쿠팡이 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핵심 성장 요인을 살펴보자. 쿠팡의 핵심 성장 요인. 쿠팡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쿠팡의 성장은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야. 매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 해외 확장, 그리고 독보적인 물류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쿠팡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야. 한국 이커머스 시장 지배력.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 네이버 쇼핑, SSG.com, 11번가,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들이 각자 강점을 내세우며 싸우고 있지.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자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 2024년 기준 쿠팡은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 24.4%를 기록하며 네이버의 13.3%를 앞질렀어. 이게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야. 쿠팡의 강점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물류, 배송, IT 인프라까지 직접 운영하는 종합 시스템이라는 거야. 네이버, SSG.com 같은 업체들은 자체 물류망이 없어서 CJ 대한통운 같은 외부 물류를 써야 해. 하지만 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구축하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이 차이가 바로 고객 충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야. 한번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일반 배송으로 돌아가지 않아. 쿠팡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아니라 쿠팡 없이는 쇼핑을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 대만 등 해외 시장 확장 전략.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쿠팡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그리고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곳이 대만이야. 쿠팡은 2022년 대만에 진출한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특히 로켓 배송 모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빠르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대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그 결과 대만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쇼핑 앱 중 하나가 되었고 고객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게다가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풀필먼트 센터 물류 거점을 직접 구축하고 있어. 쿠팡은 올해 안에 대만 내 세 번째 물류센터를 오픈할 예정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물류망이 확장되면 배송 속도가 빨라지고 자연스럽게 고객 충성도가 올라가. 대만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 대만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일본, 동남아 등 다른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지금 대만에서 보여주고 있는 빠른 성장이 글로벌 확장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 로켓 배송 및 물류 인프라 경쟁력. 쿠팡을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으로 보면 안 돼. 쿠팡은 사실상 물류 기업이야. 현재 쿠팡은 한국에서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상품 개수가 1,800만 개가 넘어. 이 정도 수준의 물류 인프라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 SSG.com 같은 경쟁사들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도 쿠팡의 배송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이 빠르고 반품이 쉽고 로켓아웃 멤버십으로 혜택까지 받으면 굳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배송 속도뿐만이 아니야.
쿠팡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AI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어떤 상품을 어디 물류센터에 배치해야 가장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야 배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최적화하고 있지. 결국 쿠팡이 성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물류 네트워크, IT 기술이 결합된 독보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쿠팡은 한국 시장을 장악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물류 인프라를 통해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이제 중요한 건 이 성장세가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야. 다음 장에서 쿠팡의 최신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자. 3. 실적 및 재무 분석. 쿠팡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쿠팡은 한때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점유율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기업이었다. 돈은 못 벌어도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길이 열린다. 이런 전략으로 움직였고 많은 투자자들이 쿠팡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쿠팡은 더 이상 적자 기업이 아니다. 단순히 매출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확실하게 증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다. 매출과 영업이익, 이제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랐었다. 쿠팡의 2024년 3분기 매출은 10조 6,9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한 수치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다. 쿠팡을 이용하는 활성 고객 수가 2,250만 명으로 증가했고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도 8% 올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 1인당 구매 금액 증가다. 고객 수가 많아지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개별 고객이 쿠팡에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거다. 이건 쿠팡이 단순한 할인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운 게 아니라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영업이익.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은 1,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다. 쿠팡은 오랫동안 매출은 높은데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비용 절감, 이제는 효율성의 싸움이다. 과거 쿠팡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물류센터를 짓고 배송망을 확대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쿠팡은 AI를 활용한 물류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배송 비용을 줄이고 있다. 예전에는 무조건 빠른 배송을 위해서 물류비를 분담했지만 이제는 AI가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의 경로로 배송을 보낸다.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물류 자동화도 중요한 변화다. 쿠팡의 주요 물류센터에는 자동화 로봇과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예전처럼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이 최적의 재고 배치를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쿠팡은 예전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업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 로켓아웃 멤버십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 쿠팡이 최근 로켓아웃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요금을 올렸는데도 회원수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거다. 오히려 고객당 평균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제 쿠팡은 단순히 싸서 쓰는 쇼핑몰이 아니라 쿠팡 없이는 불편한 시스템이 되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로켓 배송의 편리함을 이미 경험했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계속해서 이용하는 걸 선택하고 있다. 이건 브랜드 충성도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결국 쿠팡의 실적 개선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다. 비용 절감, 고객당 평균 구매 금액 증가, 로켓아웃의 지속적인 확장,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강력한 수익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다. 쿠팡, 이제는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다. 과거 쿠팡은 언젠가는 돈을 벌겠지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성장주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매출은 늘고 고객당 매출도 증가하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반영하느냐는 거다.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쿠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4. 글로벌 투자은행 IB의 평가, 월가가 쿠팡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 쿠팡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 한때 적자는 언제 해결되나? 라는 의문을 품었던 월가의 분석가들이 이제는 쿠팡을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커머스 기업이자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주요 IB들이 쿠팡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투자 의견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시장 지배력 강화를 근거로 한 평가다.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 및 투자 의견. 2024년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쿠팡의 목표 주가를
기존 18달러에서 3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 역시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2단계나 올렸다. 번스타인이 밝힌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쿠팡의 로켓아웃 멤버십 요금 인상이 실적 개선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고객 충성도가 높아 이탈률이 낮다. 경쟁사들이 흔들리는 사이 쿠팡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대만 시장 확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들도 쿠팡의 수익성 개선과 해외 시장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동향. 투자은행들의 평가가 바뀌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투자 펀드들이 최근 쿠팡의 주식을 대거 매수한 것이 눈에 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도 쿠팡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쿠팡이 아마존의 한국 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쿠팡은 성장성은 있지만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꺼렸다면 이제는 실적 개선과 수익성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더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IB들은 왜 쿠팡을 주목할까? 쿠팡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평가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다. 2024년 3분기 영업이익이 1,48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과거처럼 매출은 크지만 적자라는 그림이 아니라 매출도 크고 이익도 증가하는 기업이 되고 있다. 둘째,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24.4%까지 상승하면서 사실상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대만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쿠팡은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과 성장성이 동시에 확보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그렇듯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는 쿠팡이 직면한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투자 리스크 및 대응 전략. 쿠팡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 쿠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모든 기업이 그렇듯 쿠팡 역시 시장 경쟁, 규제 리스크, 글로벌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리스크들을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다. 지금부터 쿠팡이 직면한 주요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자. 경쟁 심화 및 규제 리스크.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네이버 쇼핑, SSG.com, 11번가 등은 여전히 쿠팡을 견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협력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쿠팡의 배송 강점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검색과 광고, 쇼핑을 결합한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물류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 규제도 변수다. 최근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규제 강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쿠팡은 자체 물류망을 갖춘 덕분에 중개 플랫폼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지만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당국의 견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쿠팡의 대응 전략. 배송 경쟁력 강화. 단순한 빠른 배송이 아니라 물류, 자동화 및 AI 최적화를 통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네이버와의 차별화. 네이버는 광고와 검색 기반, 쿠팡은 직매입과 물류 기반이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쿠팡은 상품 가격과 배송 속도에 집중하고 있다. 규제 대응. 쿠팡은 최근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을 강화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 및 소비 트렌드 변화. 이커머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기술주 및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쿠팡의 대응 전략. 고객당 평균 구매 금액 증가. 유독 쿠팡은 단순히 할인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로켓아웃 멤버십을 통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비용 효율화. AI 기반 물류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배송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해외 시장 확대. 한국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만 등 해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 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다. 쿠팡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상당히 체계적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쿠팡 주식을 지금 사야 하는가? 다음 장에서 결론을 내려보자. 6. 결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이유. 쿠팡은 이제 단순한 고성장 기업이 아니다.
과거에는 매출만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변신했다. 매출 증가, 고객당 평균 구매액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장기적으로도 쿠팡이 왜 유망한지 정리해보자.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 최근 쿠팡 주가는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번스타인, JP모건 등 글로벌 IB들이 쿠팡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특히 수익을 내기 시작한 성장주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에서 이미 1위 이커머스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대만에서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기존 경쟁자들이 힘을 잃는 동안 쿠팡은 더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수익성 개선 지속. 로켓아웃, 멤버십의 성공, AI 기반 물류 최적화,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 확장 가능성. 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쿠팡을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단기 및 장기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 보면 쿠팡 주가는 실적 개선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쿠팡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로켓 배송, 물류 자동화, 해외 확장을 지속하면서 수익성을 키우는 구조가 계속될 경우 쿠팡의 가치는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하다. 쿠팡은 단순한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다.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앞으로도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성장주가 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대만을 시작으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금 쿠팡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기업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오늘 영상이 쿠팡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